이건 내용 위주로 좀 할게요. 일단 제기되면서 주어 목적어 같을 때 제기되면서 신경 써야 되고, 전형적인 예, 에스크트 요청하다, 추정하다 뭐 이거고, 문법 좀 잡을 게 있으면 일반적 거리가 아닌 이 수치 있죠. 수치는 셉니다. 뭐 외화, 그러니까 미국 돈이요, 달러 이렇게 얘기하기죠. 그건 추상적 개념으로서 그 순간 추상명사를 쓴 거고요. 1달러, 2달러, 3달러. 이때 달러는 단위죠. 1달러, 2달러스 셉니다. 뭐 킬로미터가 좋아? 미터가 좋아? 이럴 때는 추상적 개념을 물어본 거죠. 당연히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1킬로미터, 2킬로미터스 이렇게 단위가 되면 세는 거예요. 그래서 distances 요거는 이제 거리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의 실제로 구체적인 단위인 겁니다. 단위. 뭐 미터가 됐든 킬로미터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는 셌죠. 또 이거 거리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추정치, 수치죠. 수치. 추정한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건 또 셌죠. 막연하게 추정 이렇게 했으면 못 셌겠죠. 그 뭐 문법적인 거, the same as 뭐뭐와 꼭 같은, 더가 붙으면 똑같다고 했죠. 이거 뭐뭐와 할 때 이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야 되니까. 부무정 나왔고, 네, must be the same as 라는 동격대시죠. 요거 명사절 동격대. 요게 또 헷갈릴 텐데, 대답에 코마 못 쓴다 라는 법칙, 그건 관계대명사 할 때입니다. 이거 동격대시사라니까요. 이럴 땐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그래서 명사형사 부사절 이끈 접사 이렇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문법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대다 앞에서는 이거 찍든 안 찍든 전혀 상관없어요. 형용사절을 이끈 접속사 대실 때만 못 찍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걸 큰 문법 다 건너뛰고 그냥 간단하게 뭐 그런 식으로 명사형사 부사절 이끈 접속사라고 명칭 부여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문법에서.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된 건데, 어쨌든 관계대명사 앞에는 콤마를 못 찍습니다. that, 관계대명사 that.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이 대절이 동격되시거나 이러면 콤마를 뭐 당연히 찍어도 됩니다.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할 땐 못 찍는다고요. 그 밖에는 찍죠 당연히. 예, 당연히 찍죠. 부사절 앞에 찍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명사절 찍습니다. 형용사절 때만 못 찍는다고요. 이 콤마라는 건 앞과 뒤에 대등함을 나타내는 건데, 형용사절의 계속지원법은 결국 대등함을 나타내주는 표시인데 대답에는 그걸 못 찍는다는 거죠. 그렇게 대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바꿔 얘기하면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되면서 계속지원법으로서 대등할 수가 없다고요. 대슨. 왜? 동격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생각 잘 해보세요. 네. 계속지원 뽑을 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찍습니다. 근데 계속지원 뽑을 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찍는데 그게 하필이면 대실 때는 못 찍습니다. 즉 형용사절을 이끈 접속사 대실 때는 못 찍습니다. 왜? 대실이라는 게 갖고 있는 앞에 명사 구와 뒤에 명사 구 또는 절, 이게 동격 상태임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대신 명사절 이끌 때 동격 대시 있잖아요.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지원법으로서의 대답에 마저 콤마를 찍으면 이게 헷갈리게 되겠죠. 아니 게 아니라 그럼 그게 무슨 절이냔 말이에요. 그 대절 앞에 콤마를 찍어버리면 뭐 이해 안 되면 되는 데까지만 하십시오. 뭐 이것까지 일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정도 깊이까지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동격 대시라는 것만 아시고 이거 동격 콤마라는 것도 알고 이거 부분부정 이거 알고 하면 됐는데, 예, 그거 모르려면 뭐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아니면 질문하시고. 내용 좀 볼게요. 내용. 문법도 뭐 별거 없어요. 내용도 랜드마크까지의 거리와 짧아, 랜드마크에서 다른 데의 거리 길어, 랜드마크랑 전혀 상관없는 시시껄렁한 장소 두 개 사이의 거리도 당연히 길겠죠. 근데 잘 읽다 보면 이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닌데 블랙홀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다, 수많은 것들 중에 블랙홀처럼 흡수한다. 그리고 유클리드 계약 얘기가 나와요. 이런 비유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것의 대명사로서 블랙홀,
뭐 거리를 재는 공식의 대명사로서 유클리드 이러고 만 게 아니고 그걸 조금 더 이해하면 지문을 심도 깊게 볼 수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은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두 개의 지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입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0 이상이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는 최단 거리여야 한다. 뭐 이런 거고 A에서 B에서 A로의 거리는 일치한다. 뭐 이 얘기인데 B에서 A에서 B로의 최단 거리는 일치한다. 이 당연한 명제잖아요. 당연한. 근데 이 명제 어찌됐거나 뭐 추상적으로 느끼는 바이긴 하지만 마치 명제를 위배한 것 같죠. 근데 블랙홀에 대한 약간의 뭐 상식적 지식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 중에 왜 블랙홀이냐 뭐 이런 거 그림 본 적 있죠. 이런 거 살면서 이렇게 중력 뭐 공간 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런 거 이게 정확히 뭐냐 하면 이게 질량입니다. 질량. 뭐 무게라는 표현은 좀 아쉽고 질량이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질량이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질량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구성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미지화시키기, 심상화시키기 위해서 질량이 이게 평면의 우주 공간이라 치면 무한대로 이게 이제 아래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옆으로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무한대로 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쭉 이렇게 쭉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초신성 같은 게 폭발할 때 그러니까 무한대로 별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별은 뭐 엄밀히 따지면 별 세상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을 갖게 되는데 그게 그 인력이라는 건 무한한 최소한의 점 구의 중심에 있는 점을 향한 힘이죠.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거 좀 그려볼까요? 어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힘이 행성이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 중심 그 힘은 당연히 중심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 한 점 중심으로요. 근데 이게 별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버티고 있던 반발하는 힘, 이 우리가 지면을 딛고 있는다라는 행위가 바로 그거죠. 서로 반발하는 힘이 더 이상 작용을 못할 때 이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축합니다. 우저적 하면서 작아집니다. 근데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작아지면 소리 소문 없이 소멸하는데 워낙에 질량이 컸던 애들이 이렇게 무한대로 작아지는 극소로 이렇게 계속 작아지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그게 주변의 모든 그 중력의 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정도가 너무 크다 보니 질량이 컸다라는 건 그 얘기죠. 질량이 크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러한 힘에 버틸 수 있는 또 어마어마한 힘이 중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큰 별인 거잖아요. 질량이 큰 거.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게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수축의 정도는 무한해지겠죠. 그러다면 작아져서 한 점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뭐 단위는 까먹었습니다. 그 질량의 총 뭐 몇몇 정도 되면은 걔들이 이제 수축하다가 블랙홀이 된다 그렇게 하는데 워낙에 질량이 크다 보니까 얘는 그리고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수축 중인 거고 수축 중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도 없고 전파하고 비치고 못 나오니까 그 주변 걸 이 근처를 이렇게 쑥 가다가 어느 정도 범위에 이르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 선을 넘기는 순간 빨려 들어간다. 이게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고 뭐 표현은 간단해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네. 지평선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평선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 선이죠. 우치구에서 가보면 가볼수록 지평선이라는 건 사라지죠. 되게 웃기죠.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 뭐 이름 잘 지었죠.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 요 선 이내로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가다가 빨리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공간 왜곡 현상이 분명히 벌어지겠죠. 분명히. 또 이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은 이제 빛의 속도가 분명히 여기랑 속도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공간 자체가 달라졌는데. 근데 실은 여기 있는 새끼 빛의 입자나 여기 있는 빛의 입자나 똑같이 쏴봤더니 똑같은 시간대에 도착하더라. 이게 뭐냐? 이건 거죠. 이제 빛의 상대적 원리.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 이게. 그래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왜곡 현상에 의하여 주변을 이것도 정설이잖아요. 없는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공간 왜곡 현상에 의하여 주변을 다 질량을 빨아들이는 이런 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도 뭐 그쪽으로 모든 위치를 다 빨아들인다. 하지만 보통의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예를 굳이 든 게 나름 의미심장한 것이 이건 막연한 추상적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검증은 아니고 추정된 거죠. 과학적으로 추정된 거죠.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할 만한 사실이죠. 공간 왜곡 현상은 질량이 커다란 블랙홀에 의한 마치 그것처럼 이러한 공간 왜곡 장애, 공간 왜곡 인지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인지 공간 물론 실제는 아니죠. 공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에서는. 근데 마치 블랙홀처럼 마치 정설처럼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실감 날 정도로 랜드마크까지 거리는 짧게 느껴지더라 라는 실감 정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실제 존재하는 공간 왜곡 현상의 한 예를 듦으로써,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당연한 정설을 위배한 것처럼. 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완성되기 전까지 현대 물리학은 멈춰 있었어요. 빛이 왜 그따위로 움직이냐. 분명히 거리가 다르면 도착하는 시간도 달라야 되는데 시간분의 거리인데 왜 속도가 어떤 빛 입자건 다 똑같냐, 어떤 사각이건 어떤 매질이건 왜 다 똑같냐. 시간분의 거리인데, 아니 거리가 심지어 다른데도 속력이 똑같다. 이게 당연히 일정 시간 동안에 주파한 거리가 분명히 다른데 속력은 똑같아. 속도는 똑같아. 뭔 일이야. 시간분의 거리인데 근데 거리가 달라졌어. 근데 왜 속도가 똑같아? 그럼 시간이 또 달라졌나 보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완성되기 전까지 빛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빛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 거다. 시간.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대 물리학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게 해결이 됐죠. 블랙홀까지도. 유클리드는 현존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에 위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인데 이 사람은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 과장을 하기 위한 거죠. 이건 더 알고 난 새로운 지식에 의하여 이게 정설로 느껴졌다. 아니, 누가 아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실제로 거리가 변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더 깊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닌 뭔가가 있을 수도. 누구나 다 알 법한 유클리드 기하, 완전 기초적인, 이거에 위배된다. 나라고 바보가 아니다. 이걸 뭐 기분 탓이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글을 길게 쓰지 않았다. 거리에 대한 추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에는 뭔가 커다란 심리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복선이죠. 거대한 무언가. 기존의 근대 물리학을 다 뒤집어 엎은 현대 물리학의 탄생. 그 커다란 결과물인 블랙홀을 예를 들고 당연한 진리로 물리학적으로 따지고 있는 명제인 유클리드 기하학을 예로 들고 임팩트 있는 큰 두 가지를 예를 들음으로써 반대 추정의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인간의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두둥 뭐 이거죠. 그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한 복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알아야 이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거라서 뭐 잘 쓴 글은 아닌데 이게 도입부라서 이게 뒤쪽 가면은 뭔가 어마무시한 말이 나오고, 근데 보통 이런 글은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철학, 도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전공이 아주 오래전인데, 동양철학에 비하면 서양철학 굉장히 역사도 짧고 좀 남루하죠. 예, 은주 시대가 있었던 데가 도대체 언젠데, 기거테아 소크라테스 그래봤자 기원전 그래봤자 몇천 년. 네, 뭐 대단한 내용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공계에 비해서 논리 철학 분야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 서양 철학이. 뭐 그건 여담이고, 뭐 어쨌든 뭐 이 지문 자체는 뭐 잘 쓴 글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의미심장하게 뜻하는 바는 있죠. 그리고 어쨌든 6평이잖아요. 6, 9평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무엇인지 세세한 것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